증시워밍업 금요일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나 봐요. 네, 밖에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힘들게 오셨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체크 포인트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 디지털 화폐, CBDC가 지금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8월에 모의 실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이슈는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났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진행하지 않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에서 크게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한참 동안 비트코인이 또 성행을 하다 네. 보니까 지금 이게 가상화폐가 정말 진행이 될까?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흐름들이 가상화폐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 쪽이 조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스크 효과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상화폐가 중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은 어떨까라는 관심이 이제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단 중요한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도입한다라고 또 얘기도 결국엔 나올 것이고 또 결과가 또 나올 것이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얘기들이 점진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흐름이 또 우리나라에서만 또 했으면은 이 테마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쪽에서 디지털 화폐 쪽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네. 이유가 이제 기존 화폐인 달러를 조금 흔들려고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까지는 좀 미국이 그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뭐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서도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후발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도 약간 미중 전쟁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아마 우선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화폐가 지금 현금 지폐 사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화폐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뭐 네이버에서도 어제 라인 해가지고 누리플렉스가 상한가가 들어간 이유도 이제 또 CBDC 관련된 부분들 해외에서 또 진행하는 네. 이슈가 또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또 대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특히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일단 네이버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 나온 것과 네이버가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네.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K사인이라든지 뭐 한국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누리플랜트 같은 종목군들을 일단 선발로 좀 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 뭐 KCT나 KCS 이런 종목군들 이제 뭐 벤이라든지 현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K사인을 제일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안주이기도 하면서도 말씀드린 디지털 그 지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라운시케어 같은 보안주들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심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짚어주시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급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건설주들이 전거래일에 오세훈발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좀 기대감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또 좀 탄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분양 물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13만 호가 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도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건설주들에게는 상승 탄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분양에 대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택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좀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아파트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건설주들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정부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뭐 큰 프로젝트들이죠. 뭐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모든 건설주가 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경기 재개에 따라서 또 해외 수주들도 또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워낙 뭐 주택 물량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좋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따라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내년 대선까지도 점진적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가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뭐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시멘트, 레미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 또 그 기타로 또 필요한 가전이라든지 이제 빌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까지 한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월부터 탈마스크 가능.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제 7월부터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주들 이미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의 기회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쪽이 제일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미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덜 움직인 쪽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이 가장 관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미 전거래일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화장품들 중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던 종목군들도 있지만 뭐 네. 애경산업이라든지 뭐 토니몰이라든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좀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CJCGV 같은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면세 그리고 여행객들이 다시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을 정도면 분명 여행에 대한 이런 재개 흐름들도 강릉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가장 또 빠르게
가 될 수 있는 쪽이 면세랑 또 카지노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카지노 쪽도 지금 바닥권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순환매 흐름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준데 왜 안 올라? 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수급이 붙는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뭐 이제 뭐 면세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이 순환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스텝을 밟아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피해주들이 다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봤고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19 피해주 안에 있을까요? 네, 피해주들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연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 화장품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연우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화장품 용기를 또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적 베이스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주들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제 올라간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 업종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자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쪽에서는 뭐 HSD 엔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칩셋 미디어처럼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따라서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수에 대해서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화장품에 대한 회복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성장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친환경 용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화장품 섹터 중에서 난 어떤 거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좀 편안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그럼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전거래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3.8%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5일선간에 약간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29,000원부터 34,500원 사이로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36,000원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좀 잘 진행됐었던 부분들로 간다면 충분히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갭을 만들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좀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 이탈이 됐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림목에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여행, 면세, 카지노까지 코로나19로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연우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36,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문 본부장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